자,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대승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41개 구청 단위를 다 이겼고요. 동 단위도 425개 중에서 420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역대 치러진 어떤 종류의 선거, 대선, 총선, 지방선거 중에 이런 정도의 이 싹쓸이 심판이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큰 패배를 당하고도 청와대는 100자 조금 넘는 입장을 냈고, 작년 총선에서 대승했을 때 500자의 입장문을 발표한 거와 비교하면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앙심을 품고 속으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가 저런 거를 보면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서 국민의 눈높이로 낮추고 내로남불을 시정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이나 오만함, 건방짐 등을 갖다가 고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형식적으로 당의 얼굴을 바꾸고 총리를 바꾸는 선에서 또 다른 꼼수를 쓰면서 밀고 나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것들은 원래 사람이 안 되는 것들이라서 저런다 치지만은 이번에 대성을 한 국민의힘 이자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야당, 보수 야당이 이런 승리를 한 것은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처음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승리를 했으면요, 사실 자기들이 잘한 것도 없는데 승리했으면 더 열심히 싸우겠다, 국민들이 밀어준 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문 정권을 철저히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는데 힘을 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중론을 하면서 민심의 하살이 뒤바뀔 수 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더 열심히 투쟁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하란 충고를 받았다, 각별히 조심하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행을 조심해서 정권에 대한 심판의 각오를 다지기는커녕 중간쯤 서가지고 마치 어정쩡하게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이 숫골처럼 놀았던 행태를 반성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존의 이 수구 세력과 단절하고 중간으로 개혁보수적 이미지를 택하겠다고 말로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쇼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 국민의힘에 이번에 나온 오세훈이나 박영준이의 정책 중에 어디에 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문 정권의 아집을 끝내겠다고 단단한 투쟁의식을 갖다가 정책으로 발표하고 또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박영준의 일성이 가덕도 신공항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일 해저 터널까지 이야기를 한 자들입니다. 국민이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투쟁해서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라고 한 것인데, 이들은 그냥 몸조심하고 자중하겠다라고 형식상의 신중함, 현식상의 겸손함만 이야기하면서 중간쯤 어정쩡하게 서서 까불지 않겠다, 심판을 말하지 않겠다, 문 정권을 끝장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적절하게 교만을 낮추고 처신을 신중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개 서울구 중에서 정책 노선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지정당을 바꾸는 스윙보트 파워가 커져서 우리는 민심의 하살이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국민들, 특히 40대나 20대 여자같이 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눈치 보면서 신중히 처신하겠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야 진보 보수 선거 구도가 명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도로의 지향,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을 갖다가 현재 국민의 눈높이, 서민의 현실에 맞게 바꿈으로써 변해야 되는데 정책 변화는 하지 않아요. 국가적 주택 공급 이런 부분에 근처라도 갔습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장하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오세훈이나 박영준 등 다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고 김할배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는 수구 꼴통을 하면서 말로만 여권의 공격을 완화하고 여당을 호되게 나무라지 않고 심판 의지를 다지지 않고 조심조심 가겠다는 거예요. 정책은 수구 꼴통, 행동은 신중.
이것이 개혁입니까? 보수의 개혁이 그런 겁니까? 보수의 개혁은요, 정책을 과감하게 바꾸고 행동은 투쟁으로 가는 게 보수의 개혁이죠. 이자들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요. 자, 어제 김종인이 312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면서 투표가 진행되는 4월 7일 날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참 이 사람 투표가 진행 중인데 자기 물러나는 인터뷰를 하는 좀 황당한 사람입니다. 이자의 말 속에서 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김종인은 중앙일보 고정혜의 직격 인터뷰 코너에 견을 물으니까 대통령제는 더 안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인터뷰 장소인 국회 대표실 벽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사진만 걸려있기에 물었더니 걸려있는 세 분도 다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정도다. 그는 뭉도 성공하지 못하면 역대 대통령은 다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 자, 투표하는 날 김종인이 문도 성공하지 못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문이 성공하지 못하면이라는 가정이 아니라 문도 실패했기에 전부 다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이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좌우를 오가는 책사로서 용병으로서의 한계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대통령제에 대해서 국민이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러면서 권력 구조 자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자연적으로 견 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이자는 여전히 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당에 와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를 사실상 오세훈이나 박영준을 하였으면 안 됐죠. 저절로 저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겨우 이겼지만은 정말로 김종인 이자가 보수의 개혁을 걱정했더라면 후보를 저런 사람으로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자를 후보로 밀면서 후보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자가 사실상 이번에 선거에서 그냥 지면 진대로 받아들여서 개헌으로 가고 행여나 이기면 자기 몸값 높여서 또 개헌해서 자기 지분을 높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자들이 개헌을 약속할까 이렇게 물으니까 욕심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제를 해서 제멋대로 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를 해서는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종인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제는 이상한 대로 가고 그러면 이원 집정부제나 이런 개헌을 하면 나라가 정상으로 갈 거라고 봅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에도 근거 없는 단언적인 표현이요. 이자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문은 적폐청산을 한다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과가 뭐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개헌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 김할배는 다음에 등장하는 국면에서는 우리 행명 20일에 주적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려다 보면 대통령 임기를 2024년으로 단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 자, 이 말은 2020년에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죠. 그러면 4년 뒤인 2024년에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임기를 2년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할배가 하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라를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다. 임기가 잘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힘 주자가 대통령이 된들 야당이 180석인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협치할 수밖에 없다. 협치 과정에서 개헌한다고 약속해야 된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임기를 왜 4년 합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내년에 대선 뽑을 때 임기를 줄여서 2년만 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친북 좌파 사상으로 나라를 뭉개놓고 협치요? 대가를 치러야지 어디서 협치를 운운합니까? 저는 정치에서 협치 운운한다는 것은 서로가 상식으로 가고 젠틀한 선을 지킬 때 협치예요. 공수처를 만들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려고 하고 사법부를 갖다가 장악하고 헌재를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정권과 협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비정상적인 놈과는 협치가 없다. 깜빵으로 보내고 이 비정상적인 자들을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다는 겁니다. 개헌한다는 후보가 있으면 도울 텐가.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닌가. 우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할 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했어요. 자, 그래서 4년 만에 대선을 했으면 국민의힘 대표나 거기에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이 정권의 국가 파괴 행위를 여기서 끝내겠다. 그리고 우리 보수의 정책은 기존의 기득권 지향이었던 걸 반성한다. 그걸 과감히 고쳐서 서민을 지향하도록 하겠다. 자, 그 대신 투쟁은 아주 가열차게 벌여서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머리를 숙이고 여기서 나대지 말고 조심하고 자중하자. 요렇게 말하면서 정책은 수구 꼴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대표라는 자는 임기 사실상 마지막 날 개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입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안 했지만 이것들도 사람 될 것들 아니다. 자, 이제 대선 전까지는 호되게 저 썩은 보수 정당을 우리가 심판하고 패야 됩니다.